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풀겠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정말로 큰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헐고 새로 지을 때 정부가 막말로 숟가락 하나 더 놔서 더 넣는 부분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게끔 하면 제 생각에 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세대 디벨로퍼이자 대한민국 대표 디벨로퍼, 그리고 1980년대부터 4만 호를 공급하신 김원식 DSD 3호 회장님을 모시고 지코노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오늘 지코노미 TV 나오신다고 어떻게 좀 마음을 먹으셨는지. 계속 뭐 신도시 또는 뭐 부동산 규제에만 일관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되느냐 하는 그런 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것도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네. 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하는 것은 계속 발전하고 또 소외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발전과 소외가 결정될 건데 그건 뻔하잖아요. 모든 사회 인프라가 다 수도 서울에 와 있고 이런데 지방을 위한 정책, 뭐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이런 부분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이제는 농촌이나 소외된 지역은 후방 시설로서 목가적인 전원주택 생활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정말로 도심에서 도심을 생계 근거지로 삼고 도심에서 공부하고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심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꾸 외곽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풀겠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정말로 큰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일본을 가보시면 알아요. 일본의 동경 주변의 모든 외곽 도시들이 다 침체됐습니다. 많이 비었어요. 그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집을 비워놓느냐. 아니 뭐 부모 때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자식이 물려받았는데 자식은 동경에 시내에 살고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금 같은 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왜 길에서 낭비해야 됩니까? 시달리면서 땀 냄새 맡으면서 아니 난 뭐 집이 작더라도 모든 문화시설 그래도 모든 문화시설이 시내에 있잖아요. 병원, 공연장, 그다음에 뭐 맛있는 파는 음식 명소, 그다음에 모든 하여튼 인간이 필요한 살기에 향유하기에 좋은 모든 시설은 다 도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외곽에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내가 여기 작은 집이라도 내가 여기 살기 편리하다. 이것이 니즈예요. 앞으로 한국도 그렇게 갈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주택 시장의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양극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양극화. 시내 인원의 좋은 지역은 경제의 규모가 늘어나고 재화의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외곽은 아무리 외곽에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외곽까지 나가는 사람은 특별한 목적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정리하면 어쨌든 지금 정부 정책처럼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 게 아니고 도심을 좀 고민하자. 좀 있으면 공동화되죠. 일본에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났던데 다마 신도시라고 일본에서는 가장 혁신적으로 만드는 신도시입니다. 나도 옛날에 만들 때 가봤는데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하드웨어가 좋은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마 신도시의 계획 인구의 50%도 지금 안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가 암묵화되죠. 생동감 없는 죽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이런 일을 스스로 돈을 들여서 합니까? 그리고 서울 시내는 정말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우리 전국에 있는 70% 이상의 모든 기반시설이 수도 서울이나 도심에 있어요. 부산, 대구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왜 또다시
지금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면 인프라 만들어야죠, 전철 만들어야죠, 도로 만들어야죠. 그 비용을 왜 거기다 또 다시 투입합니까? 미래에 계속 쓰일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안 쓰입니다. 전 미래에 그거에 반도 안 쓰여요. 일본의 민자도로 개설을 해서 민자도로에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요가 안 되면 보진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이요. 일본 정부가 지금 부채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도로를 만들어도 옛날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써서 수익이 나와서 보조를 안 해줬는데 자꾸 20, 30년 지나서 그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구 세대가 유입이 안 되니까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줄어드니까 그 손실나는 부분을 국가가 보존해 주는 거예요. 일본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그 이런 부분을 왜 반면교사 안 하느냐 우리가. 우리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때문에 자꾸 외곽으로 만듭니까? 장기적으로는 서울 선호 현상은 뭐 계속해서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그럼 저는 정말로 지금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강북 한강변 유망한 곳의 재건축 재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로 간다고 좀 봐요. 집값이 오히려 더 폭등을 하고요. 그쪽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거기에 국가가 청구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용적률을 좀 더 주고 더 주는 용적률의 상당 부분을 가져와서 지금 서울시가 일부 시행하고는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그 용적률을 가지고 청년 임대택을 지어서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차를 가지지 않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교통 문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강남 압구정동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40만 원씩 내고 살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혁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좀 봐요. 왜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느냐. 현 위정자들이. 네네. 지금이 기회예요. 만약 재건축하고 나면 그 건물이 100년은 갈 거 아닙니까? 예, 예. 10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헐고 새로 지을 때 정부가 막말로 숟가락 하나 더 놔서 더 넣는 부분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게끔 하면 제 생각에 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면 한 30만 호에서 40만 호에 12평짜리 예. 전용 면적 12평이면 발코니 확장하면 방 2칸하고 거실이 아주 훌륭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이 3, 40만 호 정도 재건축 재개발 부지에 지을 수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심에 남아있는 지금 한 1,500만 평 이상 도심에 지금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다 합하면 그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하는 듯이 정부가 한 100% 용적률만 더 갖고 오면 100% 정부가 용적률을 조차하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돈을 주고 토지 사용료를 내고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사용료는 뭘로 조달하느냐? 그 아파트의 임대주택 들어오는 임대료 받아가지고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그 비용을 가지고 관리비에 충당을 하면 관리가 싸지니까 분쟁도 없고 좋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회 계층 간 소셜 믹싱도 되고 그다음에 젊은 부부들의 아이를 쉽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전환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내에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을 상당 부분 충족시켜서 외곽의 신도시를 만들지 않아도 집값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시내에다가 작은 아파트를 임대를 많이 공급하면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 줄어들면은 그만큼 구매를 하고자 하는 욕구도 좀 줄어들 것이고 예. 임대주택이 많이 있는데 뭐 거기서 살지 뭐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집값을 상승하는 부분도 많이 잡힐 것이고 예. 그리고 그래도 서울의 좋은 위치가 오르는 것은 놔둬도 돼요. 그건 정말로 0.1%도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너무 심리적인 요인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는데 저는 실물 경제로서 해결하자. 임대주택을 서울 시내 일원에 강남 강북에 많이 공급하면 해결된다. 예. 딱 한 가지. 교통 문제. 차 없이 공급해라. 좋은 데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맨하탄이 그렇습니다. 예. 맨하탄이 차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맨하탄 안에 차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부자야. 그는 정말로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시내 중심 일원에 짓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럼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차 못 몰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네네네. 사람은.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원식 회장님께서 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와 그리고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